내 심장에 비수가 꽂힌 것은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에서 스며드는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자식의 목소리였다.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아픈 내 상태는 묻지도 않았다. 안부 한마디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식에게는 돈을 뽑아내는 기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필요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일 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은 드물다고, 혈육에 정이 있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잔혹한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다.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 내게 칼을 겨누는 현실 말이다. 참담하다. 그저 한마디로 이 마음을 표현하자면 그렇다. 가족이기에 믿었고, 자식이기에 온몸을 던졌다. 젖 한 방울, 밥 한 숟갈 아끼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내 새끼들을 키웠지만 키워놓고 보니 이놈들이 부모 마음을 모른다. 내 손에 피가 터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위해 한평생 악착같이 버텼건만.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아온 건 배은망덕이었다. 천사였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기억한다. 그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을,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웃던 모습을, 열이 날 때마다 내 품에 안겨 칭얼거리던 모습을,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던 모습을.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맑던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사춘기가 오면서 나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성인이 되면서는 아예 벽을 쌓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아이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그 간절함이 아이에게는 부담이었고, 내 사랑은 아이에게 족쇄가 되어갔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무너지고 원망만 남았다. 어릴 적 그 아이는 내 손을 붙잡고 웃었다. 아픈 날 밤새도록 붙잡고 울던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새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부모가 해준 게 뭐냐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내 청춘을 갈아 넣었는데, 내 젊음을 다 줬는데 자식 입에서 들리는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 뭘 해줬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못 해줬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막혀 미칠 것 같았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던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뛰던 날들, 내 옷은 해져도 아이 옷만은 깨끗하게 입히려고 애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나 보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해준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싸웠고 재산 때문에 욕을 들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진 것도 결국 부모 때문이다 말하는 자식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흉이 되어 있었다. 힘들 때 도와준 건 기억 못하고 못해준 것만 들춰내며 따지는 자식들이었다.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 가장 씁쓸했던 순간들이 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안부 한번 묻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돈이 필요하면 그제야 엄마 아빠 하며 찾아왔다. 처음엔 그래도 자식이 찾아와서 좋았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이 보였다. 돈을 받고 나면 또다시 연락이 끊겼다. 감사 인사는커녕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나는 점점 ATM기가 되어갔다.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기계 말이다. 엄마, 나 취업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해. 아빠, 차 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요구는 끝이 없었다. 거절하면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만? 이라며 원망했다. 주면 당연하다는 듯 했고 안 주면 박정하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자식이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무리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식에게 나는 무한정 돈을 공급해주는 존재였을 뿐이다. 자식에게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사람들은 자식은 늙은 부모에 기댈 곳이라 했다. 하지만 그건 헛된 꿈이었다. 내가 늙어가고 힘이 빠지니 자식도 차갑게 등을 돌렸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부터 내 삶은 불행으로 접어들었다. 내가 약해질수록 자식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내가 힘없어질수록 자식은 더 날카롭게 변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무서웠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그래서 자식에게 연락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빠요. 그 순간 무너졌다. 내가 자식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응급실에서 밤새 지새우며 자식을 돌봤던 기억이.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자식은 바쁘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못을 박았다.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더니 빈손이 되니 연락도 끊겼다. 결국 인생은 혼자임을 뼈저리게 알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건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내가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다. 나는 자식이기에 주는 게 당연했다 생각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 잘 되면 보람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당연함이 무뎌졌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니 고마움도 존경도 사라졌다.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졌다. 어느 순간 나는 자식에게 ATM기였고 문제 해결사였고 만만한 등골이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자식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체력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언젠가는 자식이 커서 나를 이해해주고 보답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는 빗나갔다. 자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겨울날 나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몸은 지쳤고 마음도 무너져 있었다. 그때 자식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아픈 내 상태는 묻지도 않았다. 자식에게 나는 단지 지갑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줄일 뿐이라는 걸.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었다.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돈으로만 본다는 것을. 내가 아파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도 돈만 달라고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식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 아픈 날 내가 간병하던 모습, 뭔가 사달라고 졸라대던 모습. 그때는 그 모든 것이 행복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누가 부모 자식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했나. 어느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쌓인 건 사랑이 아니라 원한이었다. 가슴 찢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자식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구나.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자식은 나를 괴롭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가장 아파할 말들을 골라서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도 자식이 하면 온몸이 아팠다. 혈육이기 때문에 더욱 깊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엄마가 뭘 해줬다고 그래? 아버지는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만 못 해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죽고 싶었다. 내가 평생 해온 것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는 전쟁터가 됐다. 서로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하게 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도 한순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기 쉽다는 걸. 나는 평생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노력한다고 모든 인연이 지켜지진 않는다는 걸. 자식이 먼저 나를 밀쳐내면 나는 아무 힘이 없었다. 그저 상처받은 채 울음만 삼킬 뿐이었다. 혈육이라는 끈이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관계를 정리하고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욱 병들게 만들었다. 자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서도 끊을 수 없는 끈 때문에 고통받았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독이 될 뿐이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미련이 남는다. 자식이 한 번이라도 문 두드리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
언젠가 후회하며 돌아와 엄마 아빠 부르는 날이 오길 꿈꾼다. 그렇기에 비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쉽사리 놓지 못한다.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가슴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존재다. 밤마다 생각한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다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가끔 꿈을 꾼다. 자식이 어렸을 때처럼 내 품에 안기는 꿈을. 다시는 싸우지 말자며 화해하는 꿈을. 깨고 나면 현실이 더욱 쓰라리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젊었을 땐 몰랐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키운 손으로 나를 찌르는 순간이 있다는 걸.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도 멀어지는 걸. 나이 들면서 알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은 자식에게서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서러움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가족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간다. 예전에는 그래도 효도라는 개념이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겨진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쓸쓸하다. 눈물 삼키고 속을 끓이며 한 번도 원망 안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젠 안다. 부모라고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부모도 사람이고 마음이 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배웠다. 참다 폭발했던 날들이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식에게 화를 냈던 날들. 그러고 나면 또 후회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내가 이기적이었나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화낼 권리도 있다는 것을.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내 꿈, 내 취미, 내 시간, 내 관계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바쳤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부모의 희생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부모와 자식, 결국 남남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이기에 무조건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라서 무조건 이해받을 이유도 없고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사랑할 이유도 없다. 상처 주는 자식이라면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다. 내 남은 인생, 자식에게 끌려다니며 살기 싫다. 사랑만 주고 돌려받지 못했던 시간은 이제 그만이다. 내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자식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해본다. 자식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처음엔 상상하기 어려웠다. 평생을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점점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자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부모이기에 참 많이 참았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라. 기대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 가족이지만 인연이 닿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임을 잊지 마라.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식이 부모를 저버린다면 부모도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는 말라고. 희생하되 자학하지는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등을 돌린다면 그것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부모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자식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나답게 살겠다.